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나 파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파이 투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크립토 시장이 약세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파이 투데이라고 해서 갑자기 파이 가격이 급등한다라거나 모두를 놀라게 할 엄청난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올해 파이 투데이를 하나의 중요한 흐름과 업데이트들이 정리되는 시기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X에 올라온 파이 공식 계정 포스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투데이 6월 28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파이의 바이브 코더 캠페인은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파이 투데이를 앞두고 어떤 흥미로운 앱들을 개발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바이브 코더들은 파이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AI 코딩 도구로 제작한 앱을 손쉽게 파이 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AI로 생성된 앱을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 신원 인증 시스템, 그리고 파이의 유틸리티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미 저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파이 앱 스튜디오와 바이브 코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파이코어 팀은 이 바이브 코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파이 브라우저 내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바이브 코딩이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뉴스를 확인해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AI 코딩 스타트업 이 커서를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조 원 규모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 커서라는 기업은 현재 안트로픽의 클라우드 코드 그리고 오픈 AI의 코덱스와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AI 코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어팀의 공지에도 모두 한 번씩 언급이 된 대표적인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자연어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 AI가 이것을 다 알아듣고 대부분의 코드를 대신 작성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되겠는데, 자, 이것도 제 채널에서 이미 수십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은 피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 방식은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브 코딩 앱을 통해서 이렇게 코드 직접 한 줄 적지 않고도 여러 가지 앱이나 게임을 완성시킨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왜 커서에 관심을 가지고 인수하려는 걸까 한번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훌륭한 엔지니어 한 명의 생산성이 평범한 엔지니어 수십 명과 맞먹는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발전하게 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10명이 하던 일을 한두 명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스타트업도 대기업 수준의 개발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시간도 극적으로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그렇고요, 또 테슬라도 그렇고 X도 그렇고 막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커서에 고액을 투자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 바이브 코딩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포인트고요. 그리고 AI가 되었던 블록체인이 되었던 모두 이 방향성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성장 속도, 이 모든 것들이 조만간 180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파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 파이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파이 생태계는 오랫동안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었죠. 커뮤니티는 상당히 거대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는 존재한데 실제 블록체인 개발자는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많은데 앱을 만드는 사람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확장 속도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앱의 이 생태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I와 바이브 코딩이 등장하면 이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코딩을 못한다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면 이제 1, 2년 이내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파이 결제가 가능한 음식 주문 앱 만들어줘, 파이로 광고 결제가 가능한 커뮤니티 앱 만들어줘, 이런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어, 이 게임을 파이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수백 줄, 수천 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죠. 실제 파이 브라우저에서 저는 몇 파이만 사용을 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이런 게임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파이 결제와 여러 디테일한 추가 기능을 더 넣고 싶다면 수동으로 제가 전문적으로 코드를 업로드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앱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지만 미래에는 그것조차도 모두 바이브 코딩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블록체인 위에서도 이 개발자의 숫자보다 아이디어의 숫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이 생태계, 이 성장 잠재력을 볼 때 자주 체크하던 표가 있었죠. 블록체인 위에 개발자 수, 이런 지표를 자주 체크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바이브 코딩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 개발자의 수 기준보다는 커뮤니티 사이즈와 관심도, 그리고 여기서 얼마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단순히 또 하나의 의미 없는 업데이트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이가 지금 AI와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개발자와 창작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앱과 서비스라는 현실적인 결과물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직 갈 길은 정말 멀 겁니다. 파이앱 스튜디오도 더 발전해야 되고 코팀의 지원도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성 자체는 현재 가장 뜨거운 기술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 CD게임스가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이 파이 커뮤니티 자체가 워낙 거대한 규모이다 보니 그중 일부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게임을 즐긴다 하더라도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열정, 그리고 파이코인이 여기에 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CD게임스 베타 출시 한 달째가 되겠는데요. 사용량 발표가 나왔습니다. 약 193개국에서 25만 이상의 유저가 참여를 했고요. 500만 번 이상의 게임이 실행이 되었고, 6개 이 토너먼트에서는 4만 8천 번 이상의 대회 참여 게임이 실행이 되었고요. 또 엘프 대륙에서는 7만 2천 명 이상의 사용자와 16만 6천 번의 아이템 거래가 있었고, 44만 개 이상의 시길이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CD게임스에 상당한 지금 자금이 몰렸을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파이 결제를 할 때 이 사용되는 지갑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파이로 지금 이 CD게임스에서 결제를 진행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CD게임스 내 광고 구조를 보면 게임 내에서 광고를 시청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와 그런 미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 결제뿐만이 아니라 이 광고 수익 측면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익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가 성공하려면 결국 개발자들이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플랫폼에 뛰어들면 무조건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개발자들도 자연스럽게 이 파이 생태계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D게임스가 나름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흥미로운 소식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BSCN이라고 하는 크립토 관련 미디어가 있습니다. 136만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 이 중소형 규모의 미디어이긴 하지만 X에서 꾸준히 파이 관련 소식을 다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CEO는 벤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되겠는데요. 최근 포스팅을 통해서 흥미로운 내용을 살짝 공유를 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에 출시될 완전히 새로운 앱의 테스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진영 기반의 이 팀워크가 필요한 전략 게임이며 우주를 정복하는 컨셉이다. 조만간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몇 장의 스크린샷과 함께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요,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다라는 점 꽤 흥미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이 CD게임스, 이 게임 플랫폼 때문에 하루에도 20번, 30번 정도는 이 파이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접속하는 것 같습니다. 중독되면 안 되는데 지금 중독 초기 증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 CD게임스 안에 있는 엘프 대륙이라는 이 세계관이 있고요. 여기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마을을 또 운영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을 하다 보면 계속 접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캐릭터 스킨도 또 모아야 되고요. 또 출석도 해야 되고 대회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일일 미션도 해야 되고요. 또 광고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파이 브라우저를 수십 번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게임상에서 저는 그렇게 높은 레벨도 아닙니다. 물론 뭐 상대적으로는 높다라고 하지만 저보다 훨씬 높은 레벨 가진 분들 상당히 많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이 코인을 여기에 사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파이오니어들은 게임에서 사용할 파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추가로 파이코인을 매수를 해서 파이 월렛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아이템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얘기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미래에 파이 브라우저에 계속 접속을 하게 될까? 아니면 버려져 있는 브라우저로 남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고, 정말 파이코인을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 파이 브라우저에 예를 들어서 파이어사이드와 같은 이 소셜 네트워크 앱이 출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 해커톤 앱들이 나왔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앱들을 먼저 체험을 하고 홍보를 해주려고 하고 직접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앱들이 각자 단점들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거나 그 앱들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저조차도 초반에는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그 후로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이 게임이라는 분야에 지금 한정되어 있지만 자다가도 가끔 일어나서 파이 브라우저로 막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파이코인에도 서서히 이 쓰임새가 생겨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돈이 되니 또 앱에도 재투자가 되고 앱의 퀄리티가 향상이 되면 더 사람이 모이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좋은 앱들이 하나씩 더 등장이 되다 보면요, 소셜 앱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쇼핑이나 콘텐츠 플랫폼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앱들이 자체 토큰까지 발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NFT 출시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더 많은 사용량이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제 증가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가치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생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다오월드 또 행복회로 돌리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직접 체험해 보고 실제로 사용해 보고 사용성을 극대화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약세장이 되다 보니 저한테 상당히 많은 비난과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파이가 적어도 10,000원 이상 간다, 1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1000만원 간다, 또는 4억 원 이상 간다. 일론 머스크가 파이를 이미 점 찍었다. 파이코인 이미 시티은행에서 점 찍었고 사용할 것이다. 파이가 알고 보면 중국과 이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채택이 될 거다.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상상들이야말로 진짜 희망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타 유튜브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X에 계속적으로 돌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틸리티나 생태계 이야기가 다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희망회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의 유틸리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회로와 이 청사진은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타 유튜버나 다른 글에서 얘기하는 파일을 믿고 지금 현재 무언가 잘 되지 않으니 제 채널에 오셔서 또는 X에 오셔서 DM을 통해서 저에게 따로 화풀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X에 글을 자주 올리고 있기 때문에 X에서 제가 어떤 포스팅을 올렸는지 하나 정도 정리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파이투데이에 코어팀이 엄청난 것을 들고 올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면 코어팀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당해왔듯이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파이투데이 날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 실망감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포스팅을 잠시 요약해서 읽어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파이의 타임라인에 관해서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들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퍼뜨려 왔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오픈 네트워크 런칭 자체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코어팀의 힌트를 무시하고 이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1년 정도 더 일찍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과대 광고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파이투데이가 다가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파이코어팀이 파이투데이에 이 덱스나 런치패드를 공식적으로 런칭하지 않으면 이 커뮤니티 재앙이 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코어팀이 이미 그날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 런치패드 업데이트는 아주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코어팀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테스트 토큰 런치는 2026년 6월 28일, 즉 파이투데이까지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코어 팀이 파이2데이까지, 즉 6월 28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해 가면서 파이 토큰 런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런치패드를 돌이켜 보더라도 이것은 약 2달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방법을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에 코어팀은 일정 부분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업데이트 버전을 이제 출시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세부 사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이2데이, 즉 며칠 후에 덱스가 런칭되지 않으면 코어팀은 우리를 또 가지고 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며 파이 코어팀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 덱스나 파이 런치패드가 파이2데이에 바로 런칭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확률적으로 말이죠. 물론 그날에 빨리 출시가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날 런칭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더 논리적인 결과일 겁니다. 모든 것은 테스트, 데이터 타이밍, 그리고 적절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라는 포스팅을 올렸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 니콜라스의 채팅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파이 런치패드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서 주말 동안 서버가 과부하가 될 정도였습니다. 현재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 다시 런치패드에 접속하셔서 테스트 토큰 슬라이스를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니콜라스의 글이 있었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코어팀 수정과 테스팅이 필요한 거죠. 2달 전에는 토큰 런칭을 해보았을 때 시스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수정 배포를 해보았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심지어 트래픽으로 인해서 접속 장애까지 생겼다는 것은 코어팀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래서 개발진들은 여러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견될 때까지 무엇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설명을 할 때 항상 좋은 얘기만 한다. 이 다워월드는 무언가 속이는 게 있다. 코어팀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DM까지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약세장이고 커뮤니티 분위기가 최악으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유튜버들은요, 이럴 때 오히려 우는 소리를 함께 내는 게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더 유리하고 구독자로부터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떤 팩트를 떠나서 팬덤만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라면 당연히 어떤 좋은 소리, 뻔한 소리보다는 저도 우는 소리를 낼 것이고 화내는 소리, 이것저것 빨리 내놔라 라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응원을 받았을 텐데,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논리에 맞지 않은 행위를 억지로 하지는 못한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